2차 세계대전, 한국을 넘어 전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반복해온 일본 군부 중에는 끝을 모르는 무능함으로 아군에게 기록적인 패배를 남기고 종전 후 전범재판에서도 기소되기는커녕 연합군의 승리를 도운 공을 인정받아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군 역사의 3대 오물 무타구치 레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어릴 적부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몇 차례나 해외로 파견되는 등 나름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지만 적군들조차 감탄할 정도로 경이로운 삽질을 반복하면서 사상 최고의 팀킬 기록을 세운 역사적인 인물로 남게 됩니다. 중국의 의화단 사건 이후 일본은 중국 북동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중국의 국민당군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레냐는 이때 중국 루거우차오 지역에 주둔하던 일본군 연대장직을 맡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지휘하던 연대에서 한 명의 병사가 잠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전 부대가 동원되어 수색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일본군은 대치 중이던 국민당군과도 교섭을 하여 함께 실종자를 찾는 등 원만하게 일을 풀어나가고 있었지만 이 와중에 정말 뜬금없게도 무타구치 레냐가 갑자기 중국군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행방불명이 중국군 소행이라면서 말이죠. 상황도 상황이고 전쟁을 일으킬 권한까지는 없는 연대장이 내린 이 개념 없는 명령에 당황한 나머지 부하들조차 정말 쏴도 되나요? 라고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이 무개념 장군은 명령만을 거듭하였고 이렇듯 어처구니 없는 명령으로 인해 레냐는 총 1천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중일 전쟁을 일으킨 직접적인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레냐의 무능력함이 최고조로 올랐던 것은 바로 버마에서 있었던 인팔 작전을 수행할 때였습니다. 험악한 지형에 인팔에 진입하던 일본군은 악기상으로 인해 보급이 끊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레냐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적의 보급품을 빼앗아 쓰라는 패기 넘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개념 없는 명령으로 인해 일본군은 추가 보급도 없이 약 4개월간의 전투를 힘겹게 견뎌내야만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량 문제가 악화되어 가자 레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식량은 자동차 대신 소나 말에 실어서 운반하고 나중에 필요 없어진 소나 말을 먹으면 된다라고 말이죠. 얼마나 몰상식한 지휘관인지 알게 해주는 무타구치 레냐 최고의 명언 중 하나죠. 전쟁터는 원래 가축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라 당연히 이 동물들은 모두 빠르게 죽어나갔고 얼마 못 가 대체 식량들이 바닥을 드러내자 레냐는 다시 한번 개념 발언을 통해 활용정정을 찍어버립니다. 일본인은 원래부터 초식동물인데 산속에 있으면서 식량이 부족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이 뭔 개소리야! 상상을 초월하는 레냐의 명령 탓에 퇴로와 보급로 모두가 끊겨버린 일본군은 벌레와 풀뿌리를 파먹거나 심한 경우 아군의 시체까지 뜯어먹으며 막장으로 죽어갔는데 이 인팔 전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최악의 작전으로 여겨지는 것은 물론 총 전사자 10만 명 중 무려 절반이 아사자로 기록되어 일본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로 자리잡게 된 사건입니다. 레냐 장군의 폭주는 부하 사단장이던 사토가 항명을 하고 부하들을 퇴각시키면서야 겨우 저지되었는데 이에 양심을 품은 레냐가 사토를 정신병자의 항명자로 보고하였고 사토는 결국 군 교도소에 보내지지만 정작 5만여 명이 넘는 병사들을 개죽음으로 몰았던 레냐는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지도 않은 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연대에 남아 꾸준히 지휘관 활동을 하다가 조용히 예편합니다. 군 기강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일본군 특성상 하급자가 상급자를 고발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레냐는 종전 후 전범으로 기소되긴 하였으나 도쿄에서 열린 전범 재판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데 무타구치 레냐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일본군들이 죽어 오히려 연합군들의 승리를 도왔다는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팀킬의 전설이 된 레냐는 아무 일 없이 고국인 일본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